오늘 미국 시장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 시장도 어제 약세로 끝났는데 그렇게 크게 약세는 아니었지만 혼조세였네요. 올랐다 내렸다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네요. 중국은 강세였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상승률이. 여기 보면 CPI 상승률이 0.5 예상했는데 0.9, 0.4 얘기했는데 0.9. 하나는 코어고 하나는 일반 CPI예요. 그래서 기대치도 상당히 높이 나왔고,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CPI 안에 요소 구성 요소를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 42%를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5.7% 하는 게 이제 운송 쪽에, 그 다음에 15.2가 이제 식음료 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안에 내면을 보면, 요거 말고 밑에 걸 볼까요? 똑같은 차트인데,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차트거든요. 보시면 역시 운송 쪽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미물가가 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 5.4%, 5.3 얼마, 그러니까 총 5초 한 4 올랐거든요. 근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경향신문입니다. 박은하 기자께서 쓰셨고 2021년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5.4%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중고차 가격 급등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이끌었다라고 나와 있죠. 물론 그 밑에 보면 이제 호텔, 항공, 자동차, 렌트, 의류,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해서 다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중에 아직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향 추세로 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재개되면서 눌렸던 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좀 보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이 UIG가 다른 CPI의 선행의 움직임의 패턴을 약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CPI가 UIG가 내려오고 나서 CPI가 내려오고 여기 보면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 직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로 얘기한 이후에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내려왔고 이 추세에서는 약간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추세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CPI도 올라가고 있고 UIG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 타진하기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10년 국채 투자자들 이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윗방향으로 계속 튀고 있진 않아요. 채권 투자자들의 그 기대 심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채권 투자자들만의 기대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직전, 그러니까 향후 1년 뒤에 물가 상승률이 4.8%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년 뒤는 3.5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 6월달 예측치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셀 거라고 기대하는 쪽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누그러지는 쪽보다는 많이 시장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는 소매업자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다. 도매업자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물가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물건을 사재기를 해놓고 나중에 팔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준에서는 느긋하게 그냥 그래 일시적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준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발현될 때까지. 그러니까 올해 7월, 8월, 9월, 그러니까 여름 지나 가을 접어들어서 겨울 갈 때까지도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가면 그때서야 뭔가 이제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이 뭔가 태도, 스탠스를 바꾸면 금융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는 액션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실업률이 내려오다가 서 있거든요,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옆으로 약간 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연준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도 연준의 목표치긴 하기 때문에, 목표 타겟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는 것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그냥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괜찮아 하반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FOM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잠재우면 금융시장은 일시적 조정 이후에 안정화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그 먹힘이 사라지고 시장의 조정의 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로나 팬데믹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 CDC 데이터인데 미국의 7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아직 속도가 과도하다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높을 때 한 15,000대 되던 게 높을 때 한 28,000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왔죠. 이게 17일자고, 이게 6월 17일자고, 이게 7월 9일자니까 한 20일 만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확진율이에요. 확진율이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었죠. 네, 쭉 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스물스물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유가나 이런 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가를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아까 보셨듯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 쪽이 좀 안정화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의 활동이 좀 줄어들면 자동차 가격이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 난리쳤던 영국은 요 시기가 좀 막고 있다가 풀어준 시기가 요거 넘어가서입니다. 이렇게 지나서 빠른 속도로 탕 튀어서 올라갔는데, 예상보다는 여기 보시면 3만대 딱 넘어가서 예상보다는 이렇게 쭉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예상보다는 약간 멈춰있는 형태처럼 보이거든요.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영국과 붙어있는 아일랜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막 폭발적으로 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월도미터 데이터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제로로 내려갔다가 살짝 튀었었는데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러면서 살짝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약간 관리만 잘하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들로 보여요. 이거는 이제 바로 바다 건너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2배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도 상호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델타 변이에 대한 두려움성 때문에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점차 강화하고 있긴 한데, 봉쇄를 하게 되면 다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의 패턴은 다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나 투자 시장에 급격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상화폐거든요. 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생각엔 가상화폐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인데 세게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하려고 하지만 반등세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강도가 세고, 다시 반등이 약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넥라인이라고, 넥라인 여기 말고 아주 세게 깊었던 넥라인, 여기를 지금 터치하면서 얘를 깰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얘 깨지면 아주 아래로 세게 꽂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없어요. 긍정적인 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이외에는 호재가 없는데 많이 떨어졌다는 거라면 이 정도면 이미 1차적으로 튀었을 때 이때거나 2차적으로 튈 때 이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힘을 못 발휘하고 있고, 도지코인도 보면, 이 도지코인이거든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약해요. 보면 쓸려 내려온 다음에 반등할 때마다 그 반등세가 약하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지금 추세의 힘이 약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지난번에 아크펀드 만들었던 돈나머님께서 여기서 돈 냄새를 맡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밀어넣었다가 폭등하면 또 돈 딸 거야 라고 해서 ETF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의도대로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거 ETF를 만들겠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ETF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입하시려면 그 돈은 다 없는 돈이다 이런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주식 두 개만 얘기하면, 삼성전자에서 이미지 센서, 제가 센서 얘기를 드렸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라는 주식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하고 파운드리, 이 세 가지 쪽에 성장 궤도나 그 추격 궤도가 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파운드리도 2위고 이미지 센서도 2위거든요. 이미지 센서는 소니 다음으로, 파운드리는 TSMC 다음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미력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사실은 이미지 센서나 파운드리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기사들이 나면 차곡차곡 쌓아서 잡으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소니가 이미지 센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삼성이 추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점진적 추세를 보면서 얘가 파일을 늘려가거나 이런 액션을 계속 취하면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샘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한샘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제가 한 1, 2주 전에 제 친한 친구한테 한샘이 매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레벨이 높은 영역에 있는 애들은 이런 정보를 미리 받는구나, 뭐 업계에서 흘렀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면서. 제가 보기엔 매물로 나오면 긍정적일 겁니다. 긍정적일 걸라,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한샘이라는 기업을 인수해 가는 쪽이 상대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쪽이라면 한샘 주식 가격에 일단 최소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를 발휘해야겠죠. 추세적인 부분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후계자가 없답니다. 자녀분은 사망하셨고 손자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물려줄 곳이 없나 봐요. 전문 경영인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요. 이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있죠. 이건 파란색은 지방의 주택 전체 전 종류 주택의 매매 가격 지수고요. 빨간 거는 서울 지역의 전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단독 다 합하는 겁니다. 예, 매매 가격이고요. 요거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 가격 지수고요. 요거는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부동산 관련돼서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조건 서울 안에서 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차트에서 보면 당연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따 보면 글로벌 IMF 지나고 나서 2000년대 중반에 주택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었고,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일정 부분 횡보를 거쳤는데, 그 횡보의 정점이 2010년도 후반 초중반 지나면서 정점을 치고 흔들렸고요. 우리가 가격이 안 내려갈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지수가 서울 아파트 가격의 노란색을 보시면 밑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것도 약간의 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정 수준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정도가 이렇게 세지 않았고, 대형 평형 쪽의 하락 정도가 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하락 정도가
다만 지방 아파트는 후반부에 쭉 따라 올라왔지만 조정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지방 아파트가 세게 조정을 받았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여기는 2005년도부터 약간씩 머리를 들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이 이전부터 머리가 들렸습니다. IMF 이후에 좀 잘렸는데 들렸다가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재차 들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2013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8년째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장기간 굉장히 오랜 시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멈출 시기가 다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점이 여긴데 나중에 이 시기에 이사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점에서 산다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작아요. 다만 이미 말씀드렸죠. 중소형 평형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하락 정도가 작지만 대형 평형일 경우에는 하락 정도가 셀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그리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큼 상승 강도가 세진 않아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서울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출 태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출 태도가 뭐냐면, 은행에서 각 기업이나 가게에 나 대출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잘해줄 거야, 아니야, 꽉 조일 거야, 이런 것들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 의해서 가계주택 및 가계 일반자금 대출은 모두 전분기 대비 크게 강화될 거라고 전망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차트별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표. 그러니까 가계주택하고 가계일반이 직전보다 한 마이너스 18 정도 줄었다는 얘기야. 그만큼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래로 많이 내려꽂고 있죠. 대출을 그만큼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계대출을.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 주택대출 쪽에 대출이 준다는 뜻은 주택 수요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매수 수요가. 그럼 가격 상승 탄력이 떨어지겠죠.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지금 다른데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대출 태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 긍정적인 거예요. 대출을 더 잘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대출을 옥죄겠다는 뜻이.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차트가.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대출이 그러니까 금융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옥죄는 작업들을 하고, 미국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한 80년대 이후에는 주택 관련된 정책을 피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미국 주택 가격의 탄력 강도는 상황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오른 것도 있고 정부의 정책도 있고 은행의 그 대출 태도의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계속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치보다는 향후 2, 3년 뒤에는 안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높아심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